부모가 돼서 사리 분별이 떨어지니 자식들에게 저런 썩은 수저를 쥐어주는구나.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귀한 논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흙수저를 탈출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에밀리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쓴 논문이고요. 하와이의 군도 중에 하나인 카우아이 섬에서 연구된 논문입니다. 1955년도에 카우아이 섬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년을 30년 동안 관찰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참고로 카우아이 섬은 주라기 공원의 촬영지였고요. 암석과 협곡, 그리고 초목이 어울려진 아름다운 곳입니다. 주민들의 드나듦이 거의 없는 오지고요. 하와이 원주민들을 비롯해서 19세기 초에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이민자들이 모였습니다. 푸에르토리코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열악한 가정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연구는 특히나 열악한 환경에 놓인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극빈층이거나 부모님이 이혼이나 별거 혹은 가정 불화,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진정한 흙수저 오브 흙수저인 거죠. 결과는 예측했던 대로입니다. 3분의 2 정도는 제대로 잘 못 살았고요.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퇴학을 당한다든가 소년원이나 깜빵에 간다든가 미혼모로 산다든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인 72명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학교에도 적응을 잘했고 사회적으로 유능했고 성인이 되어서 심신 모두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기 학자들은 이 72명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72명 등의 어떤 요소가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궁금해진 거죠. 지금부터 이 72명의 특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멘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아이의 삶에 무조건적인 존중과 응원을 해주는 멘토가 있었다는 거죠. 부모가 아니어도 할아버지라든가 삼촌이라든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아이 삶의 멘토 역할을 해주는 한 명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멘토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사람을 말하죠. 헬런 켈러에게는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고요. 박지성 선수에게는 히딩크 감독이 있었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부모하고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예우는 좋았다는 거죠. 어릴 때의 사적인 인간관계는 커서는 공적인 인간관계로 확대가 되죠. 부모, 친구로부터 시작된 인간관계가 이성친구라든가 직장 동료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사회적 동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협업을 한다든가 내가 사장이라서 직원을 고용을 한다든가 내가 영업을 뛰는 사람이라서 외제차 딜러를 한다든가 이 모든 경우에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냅니다. 자기계발서 쓰는 저자들 강연 들어보면요. 인생에서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 히스토리가 꼭 한 번은 있습니다. 내가 맺었던 인간관계가 위기에서 나를 구하거나 혹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삶을 레벨업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컨트롤했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는 자기 조절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 활동 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여행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연예인 덕질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나 스스로 나의 감정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거기에다가 인내력이라든가 자기 통제력 등의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요. 의외로 부정적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드리면 얼마 전에 경계성 인격장애 제가 영상 하나 찍었잖아요. 이 분들은 자기의 부정적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든 감정을 밖으로 내뿜으면서 타인들을 힘들게 하죠. 힘든 일이 있을 경우 자해를 한다든가 물건을 던진다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취하죠. 타인과 갈등이 있을 경우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자살하겠다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알코올이나 섹스 혹은 마약, 그리고 요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자해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자기 개념이라든가 세계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다르게 자존감, 독립심, 도덕성이 높은 훌륭한 젊은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거 흑수저 오브 흑수저의 삶을 살게 되면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끔 접하는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긍정성과 자신감이 넘쳐 흐르죠. 최근에 뜨고 있는 베스트셀러 역행자의 저자인 자청 씨도 이런 분이시죠.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은 정말 긍정성과 자신감이 뿜뿜 품어져 나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마인드를 바꾸면 나의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건전한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걸러 들으셔야 되고요. 이 연구는 195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중세부터 근현대를 거쳐서 서구 사회에서의 중심 철학은 종교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베이스로 깔고 가는 문화는 기독교고요. 한국 사회에서 베이스로 깔고 가는 문화는 유교 문화죠. 종교가 가진 순기능은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으면은 얼마나 인생이 든든하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이 부분은 꼭 종교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삶에 대한 통찰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목표가 됩니다. 저번에 흑수저 영상에서 말씀드린 가치자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좀 사족이긴 한데 얼마 전에 9월 달에 MBC PD 수첩에서 한 사이비 종교를 깠습니다. 아이들 5명이 집단 사망했는데 종교의식의 제물로 바쳐진 것 같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죠. 뻔하고 뻔한 사이비 종교입니다. 교주 성추행 사건이 터지고 나서 브라질로 모든 신도들을 이끌고 이주를 했죠. 브라질 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아이들은 학교 안 보내고 여신도들은 성추행을 일삼는 그렇고 그런 얘기입니다. 초딩 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나이 70이 넘은 교주인 박명호를 향한 찬송가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아기 예수님 낳아드릴게요. 하루에 푸시업을 400개나 하고 70kg 넘는 역기를 100번이나 들어 올리신 짱 멋지신 내 낭구님. 이따의 노래를 부릅니다. 저 정말 놀라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가 돼서 사리 분별이 떨어지니 자식들에게 저런 썩은 수저를 쥐어주는구나 이리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은 다들 아시는 뻔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5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답은 1번 멘토입니다. 이거 제 생각 아니고요. 에밀리 워너의 논문에서 검증된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1번 멘토가 나의 친한 사적 지인이 되면은 2, 3, 4, 5번이 저절로 충족이 되더라고요. 또 만약에 그 1번이 나의 부모라면 흑수저를 탈출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잘하면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체험까지 한다는 거죠. 에밀리 워너는 역경을 이겨낸 72명이 가지고 있는 근성을 회복 탄력성이라 명명을 했고요. 이 회복 탄력성 개념은 현대에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회복 탄력성 한국판 척도도 나와 있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요. 이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충분히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내가 흑수저를 탈출하고 싶으면 이 5가지를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러나 개천에서 평생 허덕이면서 살고 싶으시다면 이 5가지 요소 모두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멘토 따위는 필요 없다며 평생 우물안 개구리를 살면 됩니다. 두 번째, 이기적으로 살아서 사람들과 척을 지고 다니고 후진 인간관계를 지속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 표출하면서 성질 부리고
술에 빠져 살고 자해 마구하고 살고 그러면 됩니다. 네 번째, 내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부정적인 자기상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다섯 번째, 사는데 가치관이나 철학 따위가 뭐가 필요해. 그냥 오늘 하루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야. 이리 사시면 됩니다. 이리 살면 내 인생은 땅 파고 지하까지 내려가서 허우적거리다가 끝이 나게 됩니다. 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주변에 멘토가 없다. 이리 말씀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없기는 왜 없습니까?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강연을 찾아다니고 유튜브에 좋은 영상을 찾아 듣고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 지속하면은 그게 다 나의 멘토입니다. 멘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찾을 생각을 하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 외래에서도 제 책을 읽고 무작정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주변에 멘토가 없길래 이 책을 쓴 저자를 한번 찾아서 멘토 비슷하게 생각하고 오시는 거죠. 저는 그 용기를 높이 삽니다. 가끔 오시는데요. 직업 문제라든가 여자친구 문제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게 진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이나 자격은 안 되는데 그래도 한 사람 머리보다는 두 사람 머리에 맞대는 게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적극성이 있는 분들은 정말 자신의 삶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정리합니다. 오늘은 흙수저를 탈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멘토, 두 번째 좋은 인간관계, 세 번째 감정 조절 능력, 네 번째 긍정적 성격, 다섯 번째 가치관과 철학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